자, 안녕하세요. 듀오수학학원 박기태입니다. 2026학년도 더 프리미엄 4월 여러분들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 공통문항부터 같이 한번 전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세제곱근 54 곱하기 4의 3분의 1제곱인데 54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3의 세제곱에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얘한테 세제곱근 즉 3분의 1제곱을 하시면 얘 날라가서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에다가 자, 여기다 4의 3분의 1제곱 곱하라 그랬는데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3분의 2제곱을 곱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2기 때문에 3 곱하기 2에서 6이 되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함수 fx가 2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인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의 값을 구해라. 이 아이는 f'1을 의미하고요. 그럼 미분에서 1 집어넣어라. 자, 미분하시면은 4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5가 되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는 3이고 A3 더하기 A4가 18이다. 양변을 A2, 즉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A3을 A2로 나누면 공비 하나가 남고요. A4를 A2로 나누면 공비 2개가 남고 우변은 3으로 나눴을 때 6이 되기 때문에 이런 R에 대한 방정식이 뜹니다. 자, 그러면 좌변으로 넘기신 후에 인수분 해보면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R 더하기 3, R 마이너스 2가 0입니다가 되고 자, 그러면 모든 항이 양수라는 데에서 공비가 양수이기 때문에 R은 2가 되겠죠. 자, 물어보기를 A5고 A5는 A2서부터 공비 3개를 간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2의 세제곱 즉 8을 곱하시면 돼. 그래서 답은 24가 되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x는 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좌극하는 4 플러스 a고 우극하는 1 빼기 2a이다. 그럼 연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일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좌변 넘어오시면 3a가 4 우변으로 넘어가시면 빼기 3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다 3이라는 값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물어보기를 함수값을 물어봤고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3, 즉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2라고 되어 있고요.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이거의 역수면 사인 분의 코사인이고 통분을 하시면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그 값은 1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요 변을 요 식을 양변 제곱하시면 나오겠죠. 자, 양변 제곱하셨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뜨기 때문에 1에다가 2 사인 코사인을 더하면 이놈의 제곱인 9분의 2가 되고요. 그러면 요 아이가 마이너스 9분의 7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시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마이너스 18분의 7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7분의 18이 되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지금 저렇게 식이 잡혀 있어요. 얘는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f2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f형이 6이라고 해놓고서는 f3 값 물어봤으니까 fx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 이 아이를 적분하셔야겠네요. 그럼 fx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f2x 제곱에다가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붙을 텐데 그 값은 f0과 동일하죠. 그래서 6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f2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f2는 8 마이너스 자, 2 집어넣으면 4가 되면서 약분하면 2죠. 그래서 3배 받으면 6f2가 되고요. 이거 더하기 6 되겠다. 그럼 얘 좌변 넘어가시면 7f2가 얘 더하면 14이기 때문에 f2가 2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 아이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이 되고요. 그럼 f3 값 물어봤어요. 3 집어넣으시면 27 빼기 27 날라가고 6만 남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두 양수 xy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왼쪽 식부터 보시면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이기 때문에 진수 곱으로 써주셨을 때 로그 2에 x랑 y의 곱이 4다. 자, 그러면 지금 x랑 y의 곱이 얼마란 얘기냐면 16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했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2의 5제곱인 32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만족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물어보기를 x 더하기 2y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x랑 y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것은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거죠. 그죠? 자, 그리고 xy가 16이기 때문에 여기가 빼기 16이 되시는데, 그럼 얘가 빼기 16이라고 넘어가는 순간, 빼기 16입니다. 그럼 2배 받아서 마이너스 32죠? 넘어가는 순간 x 플러스 y의 제곱이 64라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y가 8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x랑 y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x 더하기 y가 8이고 x랑 y의 곱이 16이라는 데에서 x랑 y는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6은 0이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고 있다 라는 걸 근거계수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완전 제곱식입니다. t 빼기 4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t가 4일 수밖에 없고, 그럼 x도 y도 모두 다 4일 수밖에 없다. 그럼 사실상 물어보기를 x 더하기 2y인데 x랑 y가 모두 다 4기 때문에 4, 3, 12가 되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도 갈 수가 있냐면 이 32라는 숫자에 주목합니다. 이 아이는 16의 2배라는 데에서 이 아이가 2xy가 되기 때문에 좌변으로 넘어가셨을 때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 즉 x-y의 제곱이 0이구나. 자, 그러면 x 빼기 y가 0이 되면서 x랑 y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놈 2개 곱했을 때 16 됩니다. 둘 다 4일 수밖에 없다라고 얻어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8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 경우에 a 우변으로 넘기실게요. 그럼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6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최소값을 관찰하셔서 이 아이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걸로 끝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최소값 위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하시면 4x 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럼 2로 묶으셨을 때 2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되죠. 그럼 이 아이 1 넣었을 때 0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기를 2배에 x 마이너스 1에 2x 제곱. 자, 그럼 2x 제곱 생겼을 때 빼기 2x 제곱 생기는데 x 제곱항이 없기 때문에 더하기 2x가 될 거고, 상수항 빼기 3이기 때문에 얘랑 곱했을 때 빼기 3 되려면 더하기 3 붙어야겠네. 그럼 이 아이가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근이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보시면 이 아이한테 판별식을 매겨볼까요? 자, 짝수 판별식 써보셨을 때 1 빼기 6 되기 때문에 음수네요. 그럼 이 아이는 더 이상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데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도함수가 1에서만 부호가 바뀌는 이런 모양으로 잡힌다는 얘기거든. 1에서만 부호가 이런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였던 이 4차 함수는 1에서 극소를 갖는 이런 4차 함수일 거다. 그럼 우리가 최소값을 확인하고자 했었는데 최소가 바로 1이라는 위치에서 뜨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1 집어 넣어 보시면 1 더하기 1 빼기 6, 즉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가 되죠. 자, 그래서 a의 최소값은 4가 되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활용, 즉 사인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도형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는 게 가장 간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학도형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점 P와, 자, 지금 길이 10짜리 AB가 있고요. 이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요. 그랬을 때 여기다 이제 P를 둘 거고, 또 P서부터 B까지의 호에서 Q를 둘 건데, A랑 P 사이의 거리랑 P랑 Q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면서 그 값이 2루트 5다. 그럼 P 대충 여기 찍으시면 요 거리랑 동일하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Q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모두 다 2루트 5기 때문에 A랑 Q를 이렇게 이으셨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뜬다. 근데 이렇게 이으면
여기도 이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지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뜬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물어보기를 선분 BQ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다 원의 중심이 O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당연하게 또 그어야 되는 선이 하나 있어요. 중심과 호 위의 점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각이요. 호 AP의 중심각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호 AP의 원주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각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이 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인지해 둔 상태에서 여기 나타나는 이 삼각형이 무엇인지를 보면 얘도 지금 여기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우리가 당연하게도 그어야 되는 선이 수직 이등분선 이 아이가 될 건데, 자, 이랬을 때 이 각이 절반으로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이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세타라고 하셨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 내에서 요변 길이가 5라는 거 알고 있고 이게 바로 이 3분 AP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루트 5라는 데에서 요 길이가 지금 루트 5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세타의 사인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가 되시고, 즉 루트 5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코사인 세타도 구해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되죠. 자, 이걸 알아둔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보시면, 자, 보세요. 요렇게 선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AQ를 또 이등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수직 이등분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나타나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2루트 오고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써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였기 때문에 2루트 5에다가 루트 5분의 2배를 하시면 요 길이가 4구나. 그러면 여기 이등변이고 여기가 지금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요 변 길이도 4가 되면서 A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전체 8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상에서 요 변 길이가 10짜리고 요 변 길이가 8짜리니까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큐빅 길이는 6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보겠습니다. F1은 7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fx 더하기 3x제곱이랑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fx가 더하면 5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각각이 먼저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데에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x가 무한으로 가요? 그럼 분모 무한으로 가죠? 분자도 무한으로 가는데 수렴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fx가 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거나 또는 분자의 차수가 작아지도록 해야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차이가 있다. 즉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진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수렴값이 0이 되겠지. 이 아이가 수렴값이 0이 돼. 그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fx가 그러면 어떤 놈이어야 되냐? 분자의 차수가 작아진다.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그쵸? 분자가 1차 이하가 돼야 돼서 3x제곱을 fx가 지우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fx는 마3x제곱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얘가 0이 되면 얘가 5가 돼야겠죠? 그럼 얘가 5가 된다는 데에서 자,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요. 그럼 f2가 일단 0이 되고요. 자, f2가 0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 fx가 2를 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빼기 f2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모에 있는 x제곱 빼기 4 인수분해 보시면 x-2에 x 플러스 2 분의 fx-f2가 되죠. 그러면 지금 요 x-2분의 fx-f2가 뭘로 가냐면 f'2로 가죠. 자, 그리고 지금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가 4로 가니까 이렇게 되신다. 그럼 얘가 지금 수렴값 5를 가져야 된다라는 데에서 f'2가 20이어야 됩니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f2는 0이고 f'2는 20이다.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써보실 건데 fx가 일단은 x-2를 인수를 갖는 게 되고요.
근데 최고 차항 개수가 마3짜리 2차 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3x에다가 플러스 k가 될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f'2라는 건 지금 여기 2가 근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20이 돼요. 자, 이랬을 때 k는 그럼 26이 되면서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얘가 26이다. 우리한테 처음에 제시하기를 F1이 7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1 집어넣어 보시면 절대 7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가 날아간다. 아,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였던 여기에서의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fx가 3x제곱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아니고요. 그죠? 여기도 이제 쌤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fx의 최고차항을 ax제곱이라고 하면 요놈의 극한은 그럼 얼마가 되냐? 개수비로 갈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3이 되겠죠. 더하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 바로 해놓겠습니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분의 fx가 5다. 자, 그러면 요 아이도 수렴한다는 데에서 마찬가지로 f2가 0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f2가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f2가 0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빼기 f2를 또 넣어놓고 프라임 2로 돌릴 것인가? 그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가실 거냐면 fx를 f2가 0이라는 데에서 x-2를 인수를 갖습니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뒤에 1차항이 더 달라붙을 거고 최고차항은 ax제곱으로 뒀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x 빼기 2가 날아가고요. 그럼 여기에 남는 극한이 뭐가 되냐면 4분의 2a 플러스 b가 되죠. 지금 결과적으로 이 4분의 2a 플러스 b와 a 플러스 3을 더했을 때 5입니다 라는 등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다. 자, 이거 정리를 해보실까요? 자, 정리해보시면 자, 양변 4배 하겠습니다. 그럼 4a 플러스 12 더하기 2a 플러스 b가 20이 되고 그럼 4a랑 2a 더했을 때 6a 더하기 b가 10이 넘어가시면 8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조건 하나 더 잡혀있기를 f1은 7이라고 그랬거든. 1 집어넣으시면 7은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b.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7이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럼 a에서 6a까지 5a가 자라났을 때 15가 커졌기 때문에 아, a는 3이구나.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fx 찾았죠? fx는 x-2에 3x-10이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기를 f-1이라서 마이너스 1 집어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39가 되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첫 번째 케이스를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케이스로 그냥 밀어버렸을 것 같아요. 아마 답을 내는 데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여기서 나타날 거니까 값만 물어봤잖아요. 모든 값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세제곱 빼기 2x와 직선 y는 2분의 1x로 둘러싸인 두 부분 중에 x좌표가 음수인 점을 포함하는 영역의 넓이를 a, 요 영역의 넓이를 a. 자, 그 다음에 곡선 y는 x 세제곱 빼기 2x와 두 직선 y는 2분의 1x 그리고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 하자.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 빼기 이 넓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뭘 관찰하셔야 되냐면 이 x 세제곱 빼기 2x라는 건 원점 대칭함수죠. 그리고 2분의 1x도 원점 대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요 두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 요 영역이 A면 요 영역도 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대칭이니까요. 자, 이랬을 때 A 빼기 B를 물어봤고 그러면 지금 A와 B가 어떻게 둘러싸고 있냐? 3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서 적분을 통해서 A 빼기 B를 얻어내실 건데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셨을 때는 A가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적분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실 테니까 물어보기를 A 빼기 B란 말이야. 그래서 A 빼기 B는
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0서부터 2까지의 x세제곱 마이너스 2x에서 2분의 1 x 뺀 놈 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자, 요 아이가 지금 x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얼마죠? 5x니까 마이너스, 자, 적분하시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4분의 5 x제곱 0서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에, 자, 2 집어 넣으시면 4분의 1 곱하기 16 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5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달아주시면 1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2번입니다. 첫째 항이 14인 등차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S7은 S2 더하기 5절대값 AK라고 되어 있는데, 자, S7은 S2에서 S7 빼기 S2를 바꿔주실게요. 이거는 5절대값 AK. 자, 이랬을 때 이 S7 빼기 S2는요, 남는 게 A3서부터 쭈루룩 더해서 A7까지 더한 게 되죠. 자, 그런데 A3와 A7의 딱 등차 중앙으로 누가 있냐면 A5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 쭈루룩 더한 것은 A5를 더하고 있는 거고, 총 몇 개 더한 거? 3에서부터 7까지 5개 더한 거. 이렇게 된다. 그래서 5A5가 5절대값 AK입니다를 풀게 되는 건데, 5 날라가시면 결과적으로 절대값 AK가 A5입니다 라는 걸 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이 16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K가 5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11이 되겠죠. 11이 될 거예요. 그러면 5일 때는 A5 절대값이 그냥 A5가 된다는 얘기니까 A5는 양수인 거고, 자, 그 다음에 11일 때는 부호 반대로 나왔겠네. 마이너스 달고 나왔겠네. 그래서 A5 더하기 A11이 정확하게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A5 더하기 A11이 0이라고 하는 순간 이 A5 더하기 A11의 등차 중앙도 살펴보실 건데, 얘와 얘의 등차 중앙으로 누가 있냐면 A8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 둘을 더한 건 2A8이 되면서 A8이 0입니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첫째 항이 14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첫째 항서부터 8번째 항까지 공차가 7개 갔더니 14가 빠진 거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S9고요. S9는 9개의 또 A5를 더한 거라서 A5만 구하면 끝납니다. 자, A5는 첫째 항 14한테 공차를 4개 더하신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8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6이 되면서 6, 9, 54.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13번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있는데, 일단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데에서 0에서 살펴보겠죠. 그럼 0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f3이 일단 f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미분해서 0 집어넣어서 똑같다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f'3은 f'0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함수 hx를 정의하길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t에 대한 적분식인데 0부터 x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쪼갤 거예요. 왜? gt는 적분이 될 거고 gx는 상수 취급받으니까, 그러면 0서부터 x까지 gt, dt에다가 gx가 상수 취급받아 버렸기 때문에 gx 상수 0서부터 x까지 적분하시면 xgx 되겠네요. 근데 이 함수한테 뭘 바랬냐면 얘가 x는 a에서 만 그 값을 가지고요. 그 a는 양수 쪽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값 위치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도함수가 부호가 변화하는 곳이 어딘지를 보실 거고, 그럼 도함수 살펴보시면 h'x는 gx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x g'x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gx가 날라가고요. 사실상 남는 게 마이너스 x g'x가 남는데, 자, 이 아이가 그러면 부호가 양수 a에서만 부호가 변화해야 됩니다. 에서만 부호 변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잘 관찰을 해보시면 이 아이는 결과적으로 x와 g'x의 곱에 해당하는데, 곱함수의 부호 변화 확인하실 때는 각각의 부호 변화를 확인하셔서 부호가 변화하는 곳이 겹쳐버리면 부호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책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수 a에서만 부호가 변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x라는 놈은 0에서 부호가 변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g'x라는 놈도 같이 어디에서 부호가 변화해야 되냐? 얘도 0에서, x는 0에서 부호가 변화해야 합니다. 0에서 부호가 변화해야 돼. 그럼 0에서 부호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순간,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g'0은 0일 수밖에 없다. 그럼 g'0이라는 게 누구예요? 2i이기 때문에 이i가 0일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f'0도 0이고 f'3도 0이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fx가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프라임x는 최고차 함계수가 4인 3차 함수라서 그 3차 함수의 두 개의 근을 확보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양수 쪽에서만 부호가 변화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x는 더 이상 부호가 변화하는 곳이 없죠. 0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g'x가 음수 쪽에서 부호가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로 이제 갈 거예요. 근데 이 g'x를 보시면 이 아이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누굴 데리고 옵니까? 마이너스 f'x 플러스 3을 데리고 오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를 데리고 와요. 그럼 음수 쪽에서 부호가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데에서 이 아이가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관찰하기를 뭐를 관찰하셔야 되냐? 지금 이 f'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에요? f'x라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놈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f'0이 0이라는 걸 체크해 놓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프라임x가 0에서 근을 가져요. 그게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삼만큼 당겨지면 얘는 자동으로 어디서 근을 가지게 되냐? 이 아이는 x는 마3에서 근을 갖게 되죠. 근데 마3에서 근을 갖겠다라고 하면 부호가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무슨 근이 되어 있는 상태? 중근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러면 x는 마3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건 f'x는 애초에 0이라는 중근을 갖고 있었다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겠다. 그러면 f'x에 대한 정보가 끝났습니다. f'x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긴 겁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4짜리에 0이라는 중근을 갖고 x제곱에다가 3이라는 근을 갖는다. x 빼기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fa 값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서 그 값을 가지겠어요? 지금 프라임x가 부호가 변화하던 3에서 부호가 그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a는 3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물어보기를 f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x 갈 건데 이거 적분을 하셔도 좋고요. 적분을 바로 하셔도 좋고 어떻게 갈 거냐면 자, f'x라는 게 지금 0을 중근으로 갖고 3을 근으로 갖는다.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죠. 그럼 이 아이의 적분함수인 fx는 0에서 3중근 형태, 그리고 3에서 극소가 뜨는 이런 모양의 4차 함수가 뜹니다. 자, 이랬을 때 3대1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4가 되시는데 자, 여기에서 fx의 위치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걸 쓸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f0과 f3을 더했을 때 0이다. 즉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라서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란 말이야. 요 함수 값과 요 함수 값의 딱 중간에 x축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랑 요 거리가 동일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0에서부터 3까지의 함수값 요 차이가 얼만큼이랑 똑같냐면 요 넓이랑 똑같죠. 근데 이 넓이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12분의 최고차항 f'x의 최고차항 4 곱하기 0서부터 3까지의 간격인 3의 4제곱으로 구하실 수가 있고 그럼 약분을 해보시면 4 약분되면 3, 1로 날아가면 3, 그럼 27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7이 되면서 근데 그것을 절반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27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x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fx는 애초에 0에서 3중근을 갖고 4를 다른 근으로 갖고 있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x세제곱 x-4를 2분의 27만큼 위로 평행 이동시킨 함수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기를 f3이었으니까 3 대입해보시면 27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27 되니까 마이너스 27한테 2분의 27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27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까지 받고 14번 가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a보다 b가 크고요. 함수 fx를 정의하기를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a서부터 b 사이에서는 로그 2의 x 빼기 a로 b보다 클 때는 2의 x제곱 빼기 12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사실 이 뒤에 문장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은, 이 fx를 그려놓고 y는 t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셌을 때 그게 두 군데밖에 없도록 하는 t의 값이 오직 두 군데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k1 더하기 k2 다 찾아라 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일단 fx에 대한 정보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a 왼쪽에선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그린다 그랬거든. 저 아이는 어떤 놈입니까?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이렇게 생긴 놈이죠. 그죠? 원래 이렇게 밑 7보다 큰 놈을 x축 대칭시킨 거니까. 근데 얘를 어디까지만 데리고 온다 그랬냐면 a까지만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자, a에서 이제 누구로 갈아타냐면 x는 a를 점근선으로 갖고 밑 7보다 큰 2인 로그 함수를 쭈루룩 데리고 올 거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데리고 올 겁니까? b까지 데리고 온다. 자, b 오른쪽에서는 2의 x제곱 빼기 12입니다. 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이차 함수가 쭉 그려질 거예요. 이차 함수가 아니죠. 지수 함수를 쭈루룩 가져올 거다. 그런데 여기는 빵꾸. 그럼 적절하게 지금 얘와 얘의 위치, 얘와 얘의 위치 딱 겹치게 해서 여러분들이 t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순간이 두 번만 뜰 수 있게 해줄 건데, 자, 보세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연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상황을 여러분들 그냥 딱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갖다 붙이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이런 식으로 같은 함수 값을 갖는 부분이 이렇게 영역으로 잡혀버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순간이 너무 많이 뜨죠. 범위로 발생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그렇고 얘랑 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동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세 개가 다 동떨어져 있으면 그건 아주 큰일이 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순간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얘와 얘와 얘가 두 개의 교점만 갖도록 하는, 얘와 얘 두 개만 겹치거나 얘와 얘 두 개만 겹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가 모두 겹치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개가 모두 같은 y좌표상에서 모두 겹치도록. 그러면 자, 이제 갖다 붙일 겁니다. 요거를 연장해서 갖다 붙일게요. 이렇게 x축 연장하시고 여기가 a인데,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로그 함수 갖다 붙여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애가 그러죠. 겹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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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요. 자, 겹쳐서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는 조금 이따가 보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어딘가 b가 있어서, 자, 여기 지울게요, 이제. b라는 데가 어딘가 있어서 여기 오른쪽에서 얘가 그려질 건데, 얘가 그냥 양수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세 개가 모두 겹쳐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냥 증가하는 놈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무조건 여기, 즉 x축과 닿았을 때 여기 함수값이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하고 이쪽에서는 안 떠요. 자, 그럼 이걸 지금 인지한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여기 위치보다 위에 잡혀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로그 함수랑 요지수 함수만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만들 수 있는 t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간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얘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요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같은 함수 값을 갖는 게 두 군데씩 막 뜨게 되면서 이러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 여기까지 딱 떨어지셔야 됩니다. 같은 함수 값을 갖는 곳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순간이 바로 관찰을 해보셨을 때, 여기다 딱 t를 놔두셨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 순간이다 라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겠지. 그러면 한 군데만 더 뜨면 돼요. 왜? t의 값이 두 개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 한 군데가 어디일 거냐? 여기겠죠. 여기. 여기가 이제 더 이상 x축으로 점근하는 놈이기 때문에 더 이상 x축과 안 만나기 때문에
요 로그 함수랑 요 지수 함수가 정확하게 두 개의 교점을 만들어내겠네. 그런데 얘가 그러면 쭉 올라오면 되는데 쭉 올라왔을 때 그러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겹치는 부분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로그 함수가 올라와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여기서 딱 끝나버린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가 그래서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잡히게 된다인데요. 자, 보시면요. 요 로그 함수가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부분이 B이기 때문에 얘가 0인 곳을 찾아보시면 바로 A 플러스 1이거든. 아, 그러니까 B는 뭐란 얘기냐면 A 플러스 1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또 알게 된 게 여기가 함수값이 동일해요 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A를 지금 위쪽 식에다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의 A제곱이고 여기 함수값은 맨 밑에 있는 식한테 A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2의 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2죠. 그럼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2 곱하기 2의 A제곱이니까 얘 넘어오시면 3 곱하기 2의 A제곱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0이 넘어갔을 때 12니까 얘 날아가면 얘가 4가 되면서 A는 2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B는 누가 됩니까? 3이 되시겠지. 자, 우리가 이제 A랑 B 찾았고 K1, K2까지 찾으라 그랬는데 그 T의 값을 K1, K2라 그랬기 때문에 요 I가 그럼 K1이 되어 있는 거고 요 I가 지금 여기가 바로 K2인 거고 근데 이 I는 X축이니까 K2는 0인 거죠. 그럼 K1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A가 2라는 데에서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K1이 마이너스 4더라. 그럼 이걸 다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더하면 5 빼기 4 되니까 1 되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나갈 건지, 그거를 관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배제하는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근데 B는 양수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식이 써져 있어요. 지금 절대값 B가 작을 때는 x제곱 빼기 A래요. 즉, 마이너스 B서부터 B 사이에서는 x제곱 빼기 A고, 그 다음에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를 데리고 오겠다. 그런데 함수 gt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는데, ft에서 리미트 x가 t보다 큰 데에서 올 때 fx 빼기 2t를 3배에서 빼겠다. 그러면 요 i를 먼저 상황을 끝내셔야 되고, 그럼 이 i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분들은 2024학년도 수능 14번 문제가 딱 떠오르시겠지. 그래서 그거랑 같은 방법으로 갈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 fx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데에서 평행이동을 해주면 이 i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t 평행이동하시면 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t보다 큰 데에서 올 때 fx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t 집어넣었을 때 그럼 마t가 되잖아요. 이게 그냥 곤란하거든요. 왜? t 집어넣었을 때마다 반대편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t로 바뀔 수 있도록 얘를 조절을 해줄 거고, 얘를 t로 바꾼다는 건 y축 대칭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얘도 같이 y축 대칭시키면 되겠죠. y축 대칭시키면 리미트 x가 t로 가시는데요. 자, 조심해야 될 건 마이너스 t보다 큰 데에서 오던 게 y축 대칭하면 왼쪽에서 오는 걸로 바뀌죠. 그래서 x가 t보다 왼쪽에서 올 때 f 마이너스 x를 보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f 마이너스 x가 무엇인지를 보시면요. 이 i는 어차피 지금 이 구간들이 싹 다 y축 대칭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서부터 b까지는 x제곱 빼기 a한테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건데 저 i가 애초부터 y축 대칭 함수니까 x제곱 빼기 a고, 그 다음에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x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t에 대해서 t에서의 함수값 빼기 3 곱하기 f-x라는 y축 대칭시킨 함수의 t로의 좌극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불연속인 순간이 한 번밖에 없다. 자, 그래서 불연속일 수도 있는 곳을 볼 거고, 자, 불연속일 수도 있는 곳은 마이너스 b거나 b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gt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gt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t의 범위를 이제 먼저 나눠가지고 갈 건데, 자, t가요.
지금 이렇게 영역이 잡혀있기 때문에 x가 t가 마이너스 b와 b를 기준으로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눈치 깠을 거예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b보다 작을 때부터 보시면, 자, t가 마이너스 b보다 작으면 ft는요, 지금 누굴 따라갑니까? 얘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t가 돼요. 그렇죠? t 마이너스 그러면 3 곱하기, 자, 요거 이제 보실 건데 t보다 작은데요, t가 마b보다 작습니다. 그럼 여기 범위에 속하죠. 그럼 어차피 마x이기 때문에, 그죠? 함수값 대입하시면 되고, 그럼 t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t가 되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딱 들어온다. 자, 그러면 얘는 4t가 돼요. 이 아이가 gt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b일 때 볼 건데, 자,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b일 때 어차피 f 얘 타고요. 마이너스 b로에 그럼 좌극한이 드는데 얘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 여기다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b보다 이제 클 때, 그리고 b보다 작을 때를 보셔야겠지. 그럼 마b랑 b 사이에서는요, f가 누구 따라가요? 2i 따라가요. 그러니까 t 여기다 집어넣은 게 여기 들어오겠죠. 그래서 t제곱 빼기 a가 되고, 마이너스 3배. 자, 이 범위 내에서는, 자, t로의 좌극한을 보겠다 그랬는데 어차피 다 이 범위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t 2차 함수 안에 대입해서 극한값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t제곱 빼기 a가 되죠. 자, 그러니까 t제곱 빼기에서 t제곱 빼기 a 3배를 해서 빼겠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배의 t제곱 빼기 a가 되겠다. 자, 이번에 t는 b를 볼 건데, 자, t는 b. 이번에는 아까처럼 처리가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자, fb를 보시겠다 그랬을 때 b가 이걸 탑니다. 벌써부터 다르죠. 2차 함수를 안 타고 1차 함수를 타요. 그렇죠? 자, 그래서 b 집어 넣으시면 x 쪽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b 빼기 3배. 자, 이번엔 여기서 b로의 좌극한입니다. 이 함수의 b로의 좌극한. 그럼 얘 타고 오죠? 그래서 b제곱 빼기 a가 되면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t가 b보다 클 때. 자, t가 b보다 클 때는 ft가 또다시 이놈을 타면서 그냥 t가 되죠. 마이너스 3배. b보다 큰 곳으로의 좌극합니다. b보다 큰 곳으로의 좌극한 이걸 따라오죠.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고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서 4t가 됩니다. 이게 바로 GT예요. 그럼 GT가 이제 마이너스 B와 B를 경계로 함수들이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B랑 B를 경계로 다시 한번 보면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4T를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4T를 따라와요. 그죠? 이렇게만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B서부터 B 사이에선 마이너스 2의 T제곱 빼기 A를 따라간다. 요 사이에선 마이너스 2의 T제곱 빼기 A가 그려질 거다.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딱 정확하게 이 값을 가져간다고 그랬거든요. 잠깐 B 빼기 3B 제곱 더하기 3A가 된다. 그 다음에 B보다 오른쪽에서는 4T라는 함수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GT가 불연속인 순간이 한 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또는 여기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서 불연속일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시게 될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t는 마이너스 b에서 불연속, 그 다음에 t는 b에서 연속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t는 b에서 연속이라 그러면 요 놈이 지금 b 왼쪽이기 때문에 이놈을 가지고서 좌극한 구하실 거고 우극한 얘를 가지고 쓸 거고 함수값 얘니까 다 똑같다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좌극한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2b제곱 더하기 2a가 되고요. 함수값은 b 마이너스 3b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a가 되고 우극하는 4b가 되는데, 그럼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 보실 거예요. 그랬을 때 얘와 얘가 똑같다라는 데에서 싹 다 좌변, b는 좌변, a는 우변으로 넘기시면 b제곱 마이너스 b가 a라는 식이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또 연립을 하시면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 보시면 b 우변, a 좌변에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마 3b제곱 넘어가서 3b제곱, b 넘어와서 3b,
얘가 3a입니다가 됩니다. 그러면 요식 양변 다 3으로 나눠주셨을 때 b제곱 더하기 b가 a라는 게 되는데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셨을 때 지금 보시면요. b만 달라졌는데 나머지 다 똑같아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b가 0일 수밖에 없다예요. 근데 b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불가한 케이스입니다가 돼요. 즉 t는 b에서 연속입니다를 살폈을 때 모순 떴기 때문에 연속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t는 b에서는 연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얘가 빼박으로 불연속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연속이 돼야겠지. 그럼 얘가 연속이라는 데에서 이놈을 가지고서 좌극한 구했을 때 4b 이놈을 가지고서 우극한 구해줬을 때 이 마이너스 2b제곱 더하기 2a니까 이렇게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똑같다는 데에서 자 b제곱 왼쪽으로 넘기고 양변 2로 나눠주시면 b제곱 더하기 2b가 a라는 게 됩니다. b제곱 더하기 2b가 a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a 더하기 b의 최소값 잠시만요. a 더하기 b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자, 지금 잘 넘겼을까요? 쌤이 지금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4t 그쵸?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b로 보내야 되죠. 마이너스 b, 죄송해요. 마이너스 b로 보내야 돼. 좌극한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b지. 마이너스 4b야. 그러면 얘 넘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2b가 되죠. 여기 b제곱 마이너스 2b. 그러면 지금 a가 b제곱 마이너스 2b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이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인데 a가 이거기 때문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럼 이 아이의 최소를 물어보네요. 그럼 얘는 이제 b에 대한 2차 함수니까 0과 1을 근으로 갖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0보다 크니까 이쪽만 그릴게요. 그랬을 때 최소는 지금 축에서 뜨죠. 축이 어딥니까? 2분의 1이라서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GT를 조사하고 나서 불연속과 연속성까지 찾아야 되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칠판 지우고 와서 이제 단답형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이제 단답형 가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생겼고 f'1값 물어봤어요. 자, 미분하시면 f'x는 2배의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x 플러스 1에 6x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1 집어 넣어보시면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7 되면서 8 더하기 21이라서 29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29. 자, 넘어가서 17번 볼까요? 부등식 5보다 로그 2 x의 3분의 2 더하기 로그 x의 9분의 1 그리고 얘가 10b 제일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풀어달라 하는 건데 일단 x가 밑에 있다는 데에서 x가 어떤 범위를 만족해야 됩니까? 양수여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일단 밑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수거든요. 그래서 밑변환을 써주시면 2로그 3의 x가 되고 더하기 로그의 9의 x가 되죠. 밑과 진수의 순서를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자, 이랬을 때 밑을 9로 통일시키면 얘 9로 바꾸셨을 때 여기가 제곱이 되시고 진수의 제곱은 앞으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4가 되면서 4로그 9의 x 더하기 로그 9의 x 즉 5로그 9의 x가 되고요. 그럼 얘가 지금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를 풀고 있는 거죠. 그럼 양변 5로 나눠주시면 로그 9의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9보다는 크고 81보다는 작다가 되죠. 그럼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 볼 건데 그게 바로 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수 x의 개수는 81에서 9 빼시면 72니까 거기서 하나 더 빼서 7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8번. 모든 항의 실수인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시그마 A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BK의 제곱은 시그마 2AK 빼기 6BK 빼기 1과 똑같다. 자, 여기서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를 라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라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뭐랑 똑같다는 거냐면 2ak의 합은 2배 2 나오시면 2a가 되고요. 마이너스 6bk의 합은 마이너스 6 튀어나오시면 마이너스 6 라지 b가 되고 마이너스 1은 상수 수열이니까 10번 더하시면 마이너스 10 되죠. 이랬을 때 싹 다 좌변으로 넘어가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b제곱 더하기 6b 더하기 10은 0이 되는데 지금 a에 대한 2차와 b에 대한 2차가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짓을 할 거냐? 완벽하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풀어줄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럼 a제곱 빼기 2a한테 필요한 상수는 누굽니까? 1이죠. 그럼 1 여기다 끌어 쓸게요. 그럼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뒤쪽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봤더만 완성돼 있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면서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렇게 더했을 때 0인 건데 제곱의 성질 중에 항상 0 이상이라는 게 있지. 이게 실수라는 걸 보장을 해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제곱 항상 0 이상, 항상 0 이상 더했을 때 0이기 때문에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뭐고?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더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그럼 물어보기를 사실상 a 빼기 b이기 때문에 1에서 마삼 빼주시면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갖다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넘어가 볼게요.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을 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로 잡혀 있는데 출발한 후 점 p의 가속도가 최대인 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변곡점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세근의 합의 3분의 1배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하셔서 가속도 함수에서 언제 가장 커지는지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가속도 함수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AT는 속도 함수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6t제곱에 더하기 24t 더하기 6이 되고 그러면 이 아이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축에서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t는 2가 되겠네. 여기서 지금 최대가 되는데 이때 점 P의 위치를 구하래요. 그럼 위치 함수 찾으러 가야죠. 이걸 적분을 하시면 xt는 마이너스 2분의 1t 4제곱 더하기 4t 세제곱에 더하기 3t 제곱이 되고 자, 적분상수 달라붙을 건데 뭐라 그랬냐면 원점 출발하여 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순간의 위치 물어봤기 때문에 t에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6 더하기 4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4가 되면서 마이너스 8 더하기 4 곱하기 8이니까 24 더하기 12 그렇기 때문에 3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0번 보겠습니다. 0 이상 2파이 미만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절대값 있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sin x 빼기 코사인 x가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식을 한번 써보시면 sin x가 코사인 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아이가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나오는 순간 코사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4sin x가 남아요. 자, 그 다음에 sin x가 코사인 x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받고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받고 튀어나오는 순간 사인이 사라지고 남는 건 4 코사인 x가 남아요. 자, 이랬을 때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세 점에서 만나고 직선 y는 k가 세 점에서 만나고 세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작은 점을 a, 가장 작은 점, 가장 큰 점을 b라고 하자. fx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그려내야 되는데 4sin x와 4코사인 x 그려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자, 0서부터 2파이까지 4sin x도 4코사인 x도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4코사인 x도 한 바퀴. 여기 2파이. 자, 이랬을 때 지금 sin x가 코사인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sin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 크거나 같은 순간이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큰 순간에 코사인 데리고 온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네요. 얘가 그러니까 요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진 요 모양이 바로 fx입니다. 근데 이 함수를 어디서 보기로 했냐면 0 이상 2파의 미만에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요렇게 체크를 해놓을게.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y는 k를 그어서 3개의 극점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k 어디다 둬야 되나 살펴보시면 여기죠. 그럼 얘랑 만나는 점 중에 가장 작은 x좌표 가장 작은 점을 a라고 하고
가장 큰 점을 B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이랬을 때 P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삼각형 ABP 넓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라고 했는데 지금 밑변 길이가 그럼 고정된 상태에서 높이 가장 커져야 되니까 여기네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P가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공통점은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곳이라서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두 개의 점은 점대칭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점대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점대칭이 아니라 만나는 곳은 둘 사이의 간격이 주기의 절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와 얘 함수값 부호가 반대죠. 여기 마이너스 K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일단 여기 X좌표부터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곳 4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X좌표는 어떻게 찾냐? 지금 A랑 B가 모두 다 코사인 그래프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코사인 그래프에서 함수값 똑같은 거고 그러면 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칭. 여기가 어딥니까? 파이기 때문에 얘랑 여기 X좌표랑 더했을 때 2파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어디예요? 4분의 7파이 되시죠. 자,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이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7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니까 4분의 6파이, 2분의 3파이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높이를 잴 건데 자, 높이는 2K인데요. 그렇죠? K고 여기 K, 마이너스 K니까 2K야. 그럼 K만 찾으면 돼요. K는 4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집어 넣으시면 2루트 2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거리는 4루트 2더라. 이렇게 되시죠. 자, 그래서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값 S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파이 곱하기 4루트 2더라.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 날라가서 3루트 2파이가 되니까 제곱하시면 18파이 제곱이라서 파이 제곱 나눠주시면 18 딱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E가 8인 3차 함수 fx가 있고요. fx 위의 점, 원점에서의 접선이 fx랑 다시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곡선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하나 유명한 거를 떠올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0 사이에 두고 a가 음수고 b는 양수다. 그러면 원점에서의 접선 그었을 때 다시 만나는 곳이 음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3차 함수 이렇게 있을 때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원점보다 왼쪽에 잡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 변곡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죠? 변곡 오른쪽에. 그래야지만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보다 왼쪽에다가 원점을 더 버리면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만나는 곳이 이쪽에 뜨기 때문에 원점 오른쪽에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을 여기다 둘 수가 있어요. 그럼 대충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림을 조금 파악하기 쉽게 여기 이렇게 딱 자르고 여기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놓일 거예요. 이렇게. Y축도 이렇게 놓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접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이 지금 A인 거고. 자,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을 긋습니다. A에서의 접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요 점이 지금 B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접선, 3차 함수가 접선이랑 다시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변곡점에 대한 얘기가 가장 합리적이다. 자, 그래서 변곡점 위치를 A라고 하면, 썼죠. 변곡점 위치를 K라고 하면, 지금 요 변곡점을 지나는 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요 거리를 어떻게 내분하냐? 2대 1로 내분하기 때문에 요 거리가 지금 마이너스 K라는 데에서 요 거리가 마이너스 2K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위치는 3K가 되죠. 그럼 A의 X좌표가 3K인 상태에서 또다시 A에서의 접선이 지금 B랑 다시 만난다. B에서 다시 만난다. 또 이렇게 잘랐을 때 1대 2가 되잖아요. 근데 요 거리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 2K니까 이 거리는 마이너스 4K가 되면서 K에서부터 마이너스 4K까지 가면 여기 위치는 마이너스 3K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점 A와 점 B의 X좌표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부호반대. 부호반대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절대값이 똑같은 상태지. 그런데 OA랑 OB 길이가 똑같대요. 즉 원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원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 거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재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정리 쓸 수 있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정리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동일하고 이 거리도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동일한 상태라는 얘기야. 그러면 점 A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랑 3차 함수가 다시 만난 이 점 B의 y좌표가 점 A의 y좌표랑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y좌표가 동일하려면 정확하게 점 A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극대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접선이 이렇게 그어졌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교점 나오는 곳이 y좌표가 동일해질 테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발생하는 순간, 기울기가 0이 아닌 순간 다시 만나는 점은 이 점과 y좌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더라. 그러면 점 A가 바로 이 3차 함수의 극대의 위치고 점 B의 위치는 이 극대값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식 정리가 끝났습니다. 식을 이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자, fx에서 여기 점 A에서의 함수값인 f3k를 빼주시면,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 그랬고 뺐을 때 x축이 여기에 놓이면서 3k를 중근으로 가지게 되니까 x-3k의 제곱에 마이너스 3k를 근으로 갖게 되니까 x 플러스 3k가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내야 되는 게 지금 두 개입니다. f3k와 k.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이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조건식 주기를 f는 8이라고 줬고 fx 위에 원점이 있어요 라고 그랬으니까 x에다가 2 넣을 거고 x에다가 0 넣을 겁니다. 자, x에다 2 넣으시면 8 빼기 f3k는 2-3k의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3k가 되고, 자, x에다 0 넣으시면 마이너스 f3k는 0 넣으시면 9k 제곱 3k 되니까 27k 세제곱. 자, 그러면 f3k가 마이너스 27k 세제곱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8 더하기 27k 세제곱이니까 27k 세제곱 우변으로 넘겨주시고 이거 정리할게요. 자, 정리하면 요거 전개부터 해볼까요? 9k 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 곱하기 3k 더하기 2 마이너스 27k 세제곱이 얘가 얼마다? 8이다. 자, 그러면 식 정리해보면 27k 세제곱 빼기 27k 세제곱 날라가요. 2차 항 볼까요? 18k 제곱 마이너스 36k 제곱 마이너스 18k 제곱. 자, 1차 항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4k 더하기 12k, 그러니까 마이너스 12k 더하기 8 날라가서 얘가 0이 답니다. 근데 k가 0일 리가 없기 때문에 k 다 날라가면 마이너스 6도 날릴까? 그럼 3k 더하기 2가 0이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기다 넣어보시면 얘는 fx가 어떤 놈이란 얘기냐?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에다가 자, f3k가 얼마가 된 거예요? 집어 넣으시면 27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8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되면서, 그쵸? 자, f3k가 마이너스 27k 세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8 되면서 8이죠, 8. 자, 그래서 8 더한 거다. 자, 물어보기를 f3이라서 3 집어 넣으시면 25 더하기 8 되니까 33이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3이죠. 자, 마지막 문제 22번입니다. 집합 x가 지금 2의 x제곱을 원소로 갖고 있고 x는 1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을 이제 찾아갈 건데, a1이 일단 x의 원소다. 이걸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1을 2의 k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k는 1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항을 만들기를 이렇게 만들겠대요. an이 x의 원소이면, 즉 an이 2의 x제곱 꼴이면 이때는 an 플러스 1이 로그의 2의 x제곱의 2니까 x분의 1이 나타나고, an이 x의 원소가 아니면, 즉 2의 x제곱 꼴이 아니면 an 플러스 1은 an분의 2n으로 처리할 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기를 a6 분의 1이 x의 원소가 돼야 된대. 그럼 얘가 2의 x제곱 꼴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a6라는 건 2의
거듭제곱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것 분의 1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A5를 가지고서 A6를 만든다는 데에서 A5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A5가 만약에 2의 X제곱 꼴이다. 이게 2의 X제곱 꼴이다. 그럼 A6가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2의 거듭제곱 분의 1이어야 된다는 데에서 X가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X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려면 첫 번째로 A5가 2의 거듭제곱이면서 지수도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되는구나. 가 첫 번째 가능한 방법. 자, 두 번째. A5가 만약에 2의 X제곱이 아니라면 A6가 어떻게 써집니까? A6는 A5 분의 10으로 써질 거고 그러면 이 아이가 2의 거듭제곱 분의 1이어야 된다는 데에서 얘가 2의 거듭제곱 분의 1이어야 된다는 데에서 A5는 10 곱하기 2의 거듭제곱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1이 2의 K제곱이다 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A1이 X의 원소기 때문에 A2를 만들 때는 위에 걸 타게 되고 위에 걸 타게 되면 K분의 1이 되시죠. 근데 얘는 2의 거듭제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A3로 갈 때는 밑에 걸 타게 되고 그럼 이 아이는 K분의 1 분의 4가 되면서 얘는 4K죠.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K가 자연수인데 4라는 2의 거듭제곱을 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X의 원소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가 나눠지기를 A3가 X의 원소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눠지겠죠. 자, A3가 X의 원소라면 이게 2의 거듭제곱이 되고 있다는 데에서 K도 2의 거듭제곱이 되고 그럼 2의 M제곱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K가 1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M으로 가능한 범위가 많지 않아요. M이 일단 0은 안 되고요. 1부터 4까지만 가능하죠. 자, 이랬을 때 그럼 A3는 어떻게 써지냐? 2의 제곱 곱하기 2 M제곱 되면서 2의 M 플러스 2제곱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A4라는 거 위에 걸 타고 가면서 M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또다시 2의 거듭제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A5라는 건 아래 걸 타는 순간 M 플러스 2분의 1분의 8이 되죠. 그러면 이 아이는 8 곱하기 M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한테 2의 세제곱이라는 2의 거듭제곱 곱한 거기 때문에 X의 원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런 걸 원했었잖아요. A5가 얘거나 얘인 걸 원했다고. 근데 얘는 지금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M이 어차피 1서부터 4까지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집어 넣으실게. 그러면 가능한 게 M이 1이라 그러면 3 곱하기 8 되죠. 그러면 지금 저 케이스도 안 되고 저 케이스도 안 됩니다. 불가. M이 1일 땐 안 돼. 그럼 M이 1일 땐 안 돼. M이 2라 그러면 8 곱하기 4가 되면서 2의 5제곱인데 그럼 지금 위에 꼴에서 지수도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된다? 안 되죠. 그럼 M이 3일 땐 되냐? M이 3이면 8 곱하기 5가 되면서 지금 8 곱하기 5는 4 곱하기 10이에요. 즉 이게 됩니다. 10 곱하기 2의 거듭제곱 꼴이 되죠. 그래서 M이 3이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M이 3이면 K가 뭐인 거예요? 8인 거죠. 그래서 K가 8이면 A1은 2의 8제곱이 가능하더라. 자, 그럼 M이 4일 땐 되냐? M이 4일 땐 8 곱하기 6이 되는데 얘는 뭐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불가. 자, 그래서 지금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제 A3가 X가 원소가 아닐 때를 볼 건데 자, 그러면 그냥 A4로 바로 갈까요? 자, 4K가 지금 X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A4로 갈 때 아래 걸 타게 되면서 4K분의 6이 되고요. 그렇죠? 4K분의 6.
자, 그러면 A4, 얘 지금 2K분의 3이 되는데, 얘도 2의 거듭제곱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A5로 갈 때, 다시 한번 아래 걸 타게 되면서 2K분의 3 분의 8 되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6K가 되는데, 그럼 요 3분의 16K라는 게 만약에 저 첫 번째 케이스인 2의 거듭제곱인데 지수도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가를 보시면 K가 3을 지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K가 3을 지우면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의 꼴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얘가 2의 거듭제곱 꼴이다. 그러면 K는 3 곱하기 2의 M제곱 형태가 됩니다. M제곱 썼어요? 뭐 N제곱이라고 할까요? K는 3 곱하기 2 N제곱.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 넣으셨을 때 3 날라가고 결과적으로 A5는 2의 M 플러스 4가 되는데, 자, 이랬을 때 이 아이가 2의 거듭제곱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까지 만족해야 되냐? 요 N 플러스 4라는 게 얘가 또다시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N으로 가능한 범위를 생각을 한번 해보실 건데, K가 3 곱하기 2 N제곱이라고 잡혔을 때 얘가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N으로 가능한 건 0부터가 되죠. N 0 넣으면 지금 얘가 1 되고 3 되니까. 그래서 N으로 지금 여기에서 N으로 0 가능하고 1 가능하죠. 2 가능합니다. 하지만 3부터 안 돼요. 8 곱하기 3 되니까.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0 넣어보시면 2의 4제곱 되니까 가능하죠. N 0인 게 돼요. N 1일 때 됩니까? 2의 5제곱 안 되죠? 2 넣으면 안 되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N은 0인 게 지금 가능하게 되면서 아, K는 3이 되는구나. 여기서 K가 3이 되는구나. 그럼 K가 3이 되는 순간 A1은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2의 세제곱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얘가 10 곱하기 2의 거듭제곱 꼴일 때 이제 그걸 볼 건데, 얘가 10 곱하기 2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여러분들 일단 10 곱하기 2의 거듭제곱이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K가 3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K는 3을 자신의 소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10이라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0의 배수가 10의 그 약수들이 전부 다 존재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2는 있거든. 그러니까 5가 있어야 된다는 데에서 K가 5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샬라샬라가 될 거고 10 곱하기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된다는 데서 2의 N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게 충분하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그러면 15 곱하기 2의 N제곱인데 K가 이렇게 써지는 순간 사실 N으로 가능한 게 많지 않죠. 얘가 1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데에서 여기서는 N으로 가능한 게요. 일단 0 될 거고 자, 1까지 됩니까? 1 넣는 순간 30 되잖아. 그러니까 얘밖에 안 돼, 얘밖에. 그럼 N은 0일 때 가능한가를 관찰해 보시면 어차피 15가 되셨을 때 3 지워내고 그럼 10 곱하기 2 거듭제곱 되잖아요. 그러니까 N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N은 0이라고 하셨을 때 여기가 0 들어가면 K가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죠. K가 15. 그러니까 이때는 A1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15제곱이 되겠다. 자, 그래서 A1으로 가능하기를 2의 8제곱, 2의 세제곱, 2의 15제곱 이렇게 3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다 곱하라 그랬거든. 자, 곱하시면 2의 26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로그 2를 씌우시면 답은 2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4월 더 프리미엄 공통 과목, 공통 문항들 전 문항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험 자체가 그렇게 쉬운 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꼼꼼하게 복습하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